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끝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거대한 땅이 드러나는 등 지형 변화는 컸지만 내부 개발은 상대적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인 로컬 푸드가 학교 급식에도 공급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농가 공급 시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주 KCC 농구단이 수원으로 연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낡은 체육관 때문이라는데 농구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를 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조제 안쪽은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데요. 하늘에서 촬영한 새만금의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세게 흐르던 바닷물의 흐름을 흙과 토석으로 가로막습니다. 33km,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하늘에서 내려다본 방조제는 바다를 가르며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방조제까지 동서로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 이축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돼 하루에 20m씩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쪽의 관광 레저 용지는 노랗게 물든 유채꽃 향연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그 옆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은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게 될 부지입니다. 동진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용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신시도와 고군산 군도를 잇는 현수교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삼센터와 더불어 새만금의 상징이 될 아리울 타워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면적은 전주시 전체 면적인 170제곱킬로미터. 10년 뒤에는 지금의 2배에 달하는 땅이 더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처럼 광활한 땅에 드러난 새만금은 겉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개발은 더디기만 한데요. 산업용지엔 기업이 없고 관광용지 개발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뒤 방조제가 연결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났지만 방조제 안쪽 개발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돼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되고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 사업 추진단이 신설된 것이 그나마도 거둔 성과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단 1개만 완공이 됐을 뿐입니다. 관광 레저 용지 역시 민간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될 처지입니다. 선도적으로 호텔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게이트웨이 사업도 부지 매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인 동서 이축도로는 2020년까지 4차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남북 이축도로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언제 착공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매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공공기관이 선투자를 통해서 매립을 하고 민간 투자가 촉진을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그나마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새만금 신항만도 6월에 방파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항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만 톤급 저반 시설을 10만 톤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군산 복선 전철 등이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단지 지정으로 전환점을 맞은 새만금 개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성공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저수율이 80% 선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36% 증가해 현재 도내 저수율이 8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 여름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도내 저수율은 25%까지 떨어지며 올봄 모내기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겨울철 많은 눈과 비로 농업용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익산지역 농협에서 벼 보험 상품이 다음 달까지 판매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30%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벼멸구를 포함해 총 4종의 병충해 피해도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은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한 반면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전주를 연고로 한 전주 KCC 농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C는 전주 실내체육관이 낡고 위험하다며 수원으로 이전을 고민 중이라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전주를 연고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홈경기를 치러온 KCC 농구단. 홈경기가 열릴 때면 입구 계단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역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CC가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4,4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완공하고 KCC 측에게 수원으로 연고 이전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전주 KCC 농구단은 수원시의 제안에 대해 싫지만은 않은 모양새입니다. KCC 농구단 관계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전주 실내 체육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결되지 않으면 수원시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예산 문제로 체육관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농구 팬들은 혼란스러움과 걱정, 안타까움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지겠죠. 좀 슬플 거고 팬으로서. 여태까지 전주 시민이 사랑해온 만큼 연고지 이전 없었으면 좋겠고요.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문제가 지역 농구 팬들의 정서와 전주시의 체육시설 신축 예산 문제 등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 로컬푸드가 학교 급식에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신선한 농산물이 제공되고 농가에는 수백억 원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급식소로 모여든 아이들 식판에 밥과 반찬들이 채워집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재료 절반 이상은 모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입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지역 음식과 그때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좋지요. 지난해부터 조리실이 있는 완주군 학교 35곳에 완주 로컬푸드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는 학교별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완주군은 예외 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급식에서 그만큼 그 물량을 또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이득이 되죠. 내 시급지에 가서 애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참 뿌듯하지 어떻게 보면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지난해 4곳의 직매장에서 거둔 매출이 207억 원인데 단체 급식 매출은 27억 원에 이릅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을 넓힌 데다 도내 최초로 완주군이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면서 거의 직거래 같은 물류를 실현해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 무상급식비에 해당하는 모든 돈이 지역의 농민, 지역의 업체, 지역의 상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급식센터 측은 올해 완주군 제품 점유율을 80%까지 높이면서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7편의 야외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상영작은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그린 동주를 비롯해 모두 7편으로 영화 관람 전 감독과 배우의 무대 인사도 마련됩니다. 야외 상영은 영화제 개막 이튿날인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영화의 거리 옥토 주차장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이루어집니다. 제2회 한중 친선교류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가 주관하고 전주 게이트볼 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북경과 내몽골 등 중국 각지에서 선발된 27개 팀 180여 명과 국내 20개 팀 100명이 참가해 경기를 벌였습니다. 한편 중국 선수단은 경기 뒤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귀국할 예정이며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을 토대로 한중 간 선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영남 퍼주기가 노골화되면서 예산 차별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20년 만에 여당 의원이 탄생하고 야당 역시 경쟁 체제가 형성돼 이 같은 불공정과 차별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보도 이창익 기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 호남 차별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시도의 국가 예산을 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이 6조 원대인 반면 대구 경북은 14조, 부산 경남은 11조 원대로 호남을 압도합니다. 특히 단위가 큰 사회 간접 자본 가운데 도로 철도 분야 증감액을 보면 지역 차별의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한 푼 배정하지 않을 동북권 국도와 부창대교는 왜 공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새만금 사업 예산은 역주행을 하고 있으며 식품 클러스터 역시 핵심 예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SOC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도중 주요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총선 결과가 그간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자 20년 만에 여당 당선인을 배출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열목하겠습니다. 번제 예산 확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전북 정치의 복원이라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서 우리 전북에 응당하고 합당한 몫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념해 나가려 합니다. 충청권에 빌린 KTX 노선 결정이나 경남과 다른 산림치유단지 예산차별 사례처럼 정치력에서 밀려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일이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지 않을지 도민들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다음 주 전북을 방문해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김종인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전주를 방문해 전통시장을 돌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저녁에는 총선 후보자들과 만찬을 같이 하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총선에서 참패한 더민주도당은 현역 의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개편 대회를 앞두고 있어 원외 인사들의 참여가 불가피해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며 보수냐 진보냐 관점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내 전략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경험과 젊음을 가진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는 유 의원과 함께 주승용, 김동철, 장병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밤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는지 오랜만에 대기 환경 수준이 좋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교통시야도 평소보다는 맑은 모습인데요. 교통량은 출근길을 앞두고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은 보이고 있고요. 비가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조등 꼭 켜시고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출 시 날씨와 함께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폐까지 침투하게 되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등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는 1년 중 4, 5월에 가장 높은 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스모그와 고비 사막 등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30에서 50%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의 자동차 매연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황사,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을 통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 정책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전라북도와 서해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해 대기환경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건강관리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관리와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루 시작 전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분야 공동체 문화두레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또 전통 목재 구조와 현대 건축의 융합을 시도한 신한옥형 어린이집이 순창에 마련됐습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두레는 전통 두레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단체의 공연과 축제, 전시 등의 각종 자원을 서로 파견하고 교류하기 위한 모임으로 전국 18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는데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완주군은 우석대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공연과 비비라 공연예술조합의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여시 콧배기 등 예술가와 주민이 만든 공연을 대표 품앗이 콘텐츠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문화두레 출범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좁히고 또 공평한 문화복지 실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의 신한옥형 어린이집인 순창 금과 어린이집이 준공됐습니다. 13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된 신한옥형 금과 어린이집은 기둥과 보등의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의 현대 건축 기술을 가미해 한옥의 아름다움은 물론 단열 등 실용성도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한옥을 우리 어린이집에 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꿈과 희망의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대강면 지역 11개 마을 550여 세대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국비 등 76억 원이 소요되는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통해 남원시는 전체 58km의 상수 관로 가운데 41km를 시공해 우선 상수도를 공급하며 나머지 13개 마을 400여 세대도 2018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칙소 사육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칙소 수정란을 이식했던 네 농가에서 송아지 7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무주군은 오는 8월까지 70여 마리가 더 생산될 예정인데 칙소 생산이 본격화함에 따라 반딧불 베네소 대부 사업을 연계해 2022년까지 2,000마리의 사육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60대 시민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최근 5건의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익산에서만 보이스피싱에 속은 3명이 수천만 원씩 인출을 했지만 금융기관과 경찰의 공조에 힘입어 위기를 모면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 김제 완주축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집니다. 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은복 조합장이 지난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다음 달 12일 조합장 재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최대 4개 투표소에서 조합원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출마자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도내 장애인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과 유공자 표창 수여 등 기념식에 이어 단체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의 모교 초청 공연이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클래식 듀오 기린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순창 국립미술관 개관을 기념하는 드림팝스 콘서트가 내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있습니다. 사단법인 새벽이슬이 오늘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7080 가스펠 콘서트를 엽니다. 고창 독리국악단은 오늘 신영희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제16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24일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해병대 최초의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가 23일과 24일 군산 은파유원지에서 열립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과 진로 진학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2016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발표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있습니다. 2016년도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기업 지원사업 2차 설명회가 오늘 전북대 훈산 건지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밤새 비가 내린 전북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정읍 19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